근데 저기 모아놓고 저 아래서 해설하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한 명이 딱 알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친족, 초족, 외족. 친가, 처가,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 비하면 3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3족을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쓸어버리는 게 멸문자예요, 멸문자. 그러면 엄웅대 선생도 과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신속하게 도망을 가야 돼요. 36개로. 그래서 그분이 도망간 것은 어디나 충남 공주 계룡산 동학사 가보신 분 계십니까? 글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단을 쌓아놓고 3년 동안 단종에 3년상을 치러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단에다 대궐에서 사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사당 이름이 숙무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동무에 45위, 왼편 서무에 44위, 총 단종을 비롯한 뭐 사륙신 해가지고 그때 그 무참에 죽은 사람 99분의 위패를 그 개인별로 쫙 배양을 해놨어요. 제가 96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과 10월 1년에 2번씩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릉을 묘를 언제 찾게 됐느냐? 그것은 단종이 돌아가시고 59년이랐어요. 1516년 11대 임금 중종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이 노상군의 묘를 찾아라. 그래서 대궐에서 묘를 찾았대요. 우승지 신상이. 그래서 묘를 찾아가서 보니까 묘가 다 파헤쳐졌어요. 59년 동안 안매장에 놓고 누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문을 올고 취재했다. 그것이 단종의 최초의 그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때 영호를 군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안 한 상태로 다시 25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종 36년 1541년 단종의 영월이가 돌아가시고 84년 만에 영월 군수로 박충 원년부로 오셨어요. 혹시 밀양박 씨 계십니까? 밀양박 씨? 안 계세요? 그분이 밀양박 씨예요. 본관의 밀양박 씨. 호가 낙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귀가 강했어요. 그분이 영월 군수로 와가지고 꿈에 현몽에 의해서 노상군의 묘를 찾았대요. 영월 엄청 후손과 같이. 그러면 그때까지 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 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무덤. 그럼 언제부터 능이라 부르게 됐느냐? 그것은 단종이 돌아가시고 241년이 지났어요. 169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약 312년 전에 19대 임금인 숙종임금 아시죠? 숙종.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 네, 장옥정이. 장희빈의 남편이 숙종이잖아요. 19대 임금 숙종 임금이 노상군의 묘를 능으로 복직했는. 이게 폐위됐다가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임금이 27명이죠, 그죠? 네? 태종, 태성, 문화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2명은 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대왕 연산군 아시죠? 15대왕 광해군 아시죠? 근데 그분들은 임금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묘냐? 그 사람 2명은 왕을 하면서 폭군,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10대왕 연산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 자기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꾸짖었대요. 그 꾸짖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자기 할머니를 돌아가기 시작한 그건 폐륜이에요, 폐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능으로 안 됐어요. 묘예요, 묘. 연산군, 저 도봉구 방학동에 가면 연산군 묘 있어요, 묘. 신창 보원군 그 부인하고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 가면 남양주시 송산리라고 하면 그 또 광해군 묘가 있어요. 그건 묘예요. 그 2명은 아직까지 묘 안 됐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단종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면 능이 되지 왜 아직까지 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그래야지 나중에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왕릉은 단종이 돌아갈 241년 만에 복이 된 능, 우리는 추복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복능, 추후에 복이 된 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능이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이쪽이 절벽이잖아요. 빈터. 저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매장에 있는 곳을 241년 만에 왕릉으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 옮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규모가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신라시대 왕릉 보면 동굴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대신 옆에 성물이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 왕릉은 동굴은 적은 대신 옆에 성물, 저 안에 동물이 무려 제일 뒤에 여기가 호랑이 2마리, 가운데 양 2마리, 앞에 말 2마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호랑이 4마리, 양 4마리, 말 4마리, 12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조월에 따르면. 그러나 이 왕릉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문관이 2명 있고 무관이 없어요. 무관은 군인이잖아요. 칼 쓰고 투구 쓰고 군인. 그래서 무관은 왕릉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조가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놨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왜 그런
물건이 있고 뭐가 없느냐, 또 동물이 12마리에서 6마리밖에 없느냐. 그것은 1698년에 숙종임금이 보기시켜 드릴 때 이런 교지를 내렸대요. 이 왕릉은 처음부터 왕릉 아니잖아요. 안매장해놨다 240여. 간소하게 조용하라 이렇게 간소하게. 간소하라는 뭐죠? 무슨 뜻이죠? 생략해도 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릉은 그렇게 간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기둥 2개는 망주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망주석 하면 일반 묘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왜 세우는지 이유를 모르시죠? 첫 번째는 뭐냐?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산을 의미하는데 다산. 왕실에서 임금이 부인을 한두 명 안 되죠. 여러 명 많이 들어요. 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왕실을 번창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왕위에 올라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를 못 이죠. 그래서 3대왕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헌릉 이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인이 13명, 공식적인 부인 13명에서 29남매를 뒀다. 29남매. 그래서 저 망주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동문, 문 앞에 큰 좌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묘에 가면 상석이라고 부르죠. 상석. 왜 상석이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왕릉에서는 저기다 음식을 안 차려. 저 정자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게 따로 있어요. 저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여기 뭐냐면 혼이 나와 내려다보는 것, 혼유석입니다. 혼유석. 또한 임금님의 혼의 용사.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갓쓰고 구멍 4개 있는 거 있어요. 저거는 원래 불교문화라고 그러죠. 큰 절에 가면 저기 그 안에 있어요. 저기다 불을 밝혀주고 뭐 탑돌이하고 그런데 저기 불을 밝혀줬을 경우에 저 불빛이 보이는 이 주위에는 일반 사람 묘를 쓸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주위에 보면 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네 구멍으로 불빛이 보이는 주위 10년의 땅은 왕릉의 땅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몽도 선생이 자기 선산의 단종을 묻어주기 위해서 지어지고 왔다 그랬죠. 그런데 묻어주고 어몽도 선생만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근데 312년 전인 1698년에 왕릉하고 조정이 딱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 주위에 어몽도 선산은 국가에 귀속됐어요. 국가. 사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답을 맞추시는 분은 선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선물은 대단치 않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영월함시 선산이 어몽도였어요. 선산의 면적은 약 몇 평 정도 됐을까요?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 몇 평 정도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힌트를 드린다면 저 네 구멍으로 불빛이 보이는 사방 심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던져 맞춰보자. 심리. 사방 심리. 저기서 이쪽에서 심리라도 심리 4km. 모르시겠습니까? 영월 국민 여러분, 40만 평? 예? 2월 15일부터 40만 평 땡. 산불조심 강조기간이며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자, 강조기간 75만 7천 평. 75만 원. 그것도 땡. 어떻게 그거야 더 큽니다. 100만 평? 네, 누가 100만 평 했어요? 저요. 네. 본인의 적극적인 정확하게는 하지만 105만 7,900평. 105만 7,900평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맞춰졌어요. 이따가 남녀 노소를 안내소로 오시면 제가 엄중한 처벌을 책 한 권 하고 드리겠습니다. 105만 7,000평이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105만 7,000평 상상도 못할 그런 큰 면적을 하루아침에 영월없이 선산에서 국가에 귀속됐어요. 그럼 뺏겼어요. 그러면 또 보상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보상. 우리 다 같이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건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끼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인도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 그 집이 명당이라 그러면 그 집을 철거해 자기가 소유 집을 줄 수 있고, 어떤 임금은요 남의 묘를 파내고 자기 묘를 쓴 그런 임금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감히 거기에서 보상을 요구하다 하면 하루아침에 바로 능지처참 나갑니다. 능지처참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영월함씨들이 억울하겠죠. 105만 7,000평을 그냥 고시라에 아무 보상도 못 뺏겼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록이고 이제 나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몽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1830년 순조 30장은 정이품이 공조판서로 추정은 나중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종 13년 1870년 충이라